違う。聖地マリージュを襲っていたという伝説の鉄の巨人。세계 정보의 최고 권력 오르성들이 마침내 하계로 강림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오니가시마 전쟁 이후 천재과학자 베가펑크가 있는 섬에 당도했던 밀짚모자의 땅은 그곳에서 고대 에너지의 정보와 철의 거인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어 베가펑크를 제거하기 위해 해군대장 키자루가 출격하게 되며 마침내 사왕으로서의 첫 전투가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세계정보의 오르성 그리고 해군대장 키자루와 버스터콜이 발동되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던 밀짚모자의 땅이었지만, 100년 만에 부활한 엘바프의 전사 거병의 적단의 참전과 파스피스타를 조종할 수 있는 보니를 통해 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가 전해르는 세계의 진실을 막기 위해 말이 좋아했던 오르성 전원이 에그에드에 소환되며 드디어 이제는 정부의 최고 권력 오르성과 결전을 벌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밀짚모자의 땅의 탈출이 더욱 버거워진 가운데 이번 영상은 태양 스펙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괴 신화의 주인공 오르성의 전투와 마침내 조이보이 즉 태양신 니카루피를 위해 철의 거인이 부활한 원피스 1111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에그헤드 이츠말의 마커스는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배리어를 뚫고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시각 배리어 안에 있던 조로와 루치는 결국 조로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요. 한편 루치는 조로의 강한 일격을 맞아 패배하긴 했지만 쓰러지지 않을 거라는 각오를 선보이게 되자, 그 순간 칠무였던 징배가 나타나 어인 가라데 기술로 루치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징배의 기술로 루치가 전장을 이탈하게 되자 징배는 동료들과 합류해야 한다며 조로와 함께 써니오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려 했고, 한편 징배의 공격으로 각성 능력이 풀린 루치는 그곳에서 배리어를 뚫고 들어온 오르성 마커스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루치는 이츠만의 마커스를 마주하자 지금까지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마커스에게 전달하게 되고, 이어 마커스는 세계의 진실을 차단하기 위해 다시 한번 실험실 상공으로 이동하는데요. 한편 요괴 오르성의 외형을 바라본 루치는 밀짚모자 일당에게 잡혀있는 카쿠의 안전을 요청하자 이내 마커스는 벌레들에겐 관심이 없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커스와 세터는 인간들을 하등한 생물이나 벌레로 취급하고 있었고, 그 시각 주피터 입속에 들어간 루피였지만 이내 거병의 적단 도리어 프로기가 루피를 구출하게 되며 리틀가든 이후 에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우하게 됩니다. 그렇게 루피가 엘바프의 전사들과 마주하게 되자 이내 반가움의 표정을 보여주게 되고, 이어 도리와 브로기는 루피를 바라보며 거인족들 사이에 잘 알려진 태양신 니카에 관해 묻게 됩니다. 한편 루피는 보니에게도 니카를 모른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리와 브로기의 물음에 답변하지 못했고, 이어 브로기는 방금 전 상대를 만났다며 너를 섬 뒤쪽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임무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오르성의 등장과 버스터콜의 발동으로 인해 밀짚모자의 땅은 물론 거인들도 함께 섬을 탈출해야 하는 가운데, 이어 도리는 태양신 니카루피를 발견하자 이내 신호를 알릴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모든 거인들에게 후퇴하라는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한편 거인족의 등장과 니카루피를 바라보고 있던 중국 신화의 봉이 워큐리는 강력한 태양 스펙의 울음을 통해 전장에 있던 모두를 공격하게 되고, 이어 루피는 눈과 밀짚모자 그리고 흉터까지 날아가 버리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이처럼 기어 피플스 루피의 모습에 브로기가 놀라게 되고, 한편 워큐리의 폐양 스펙이는 버스트콜을 발동한 군함에까지 이르게 되며 해병들마저 기절하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그렇게 폐양 스펙기를 발산한 워큐리는 니카루피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자신의 어금니를 날카로운 칼날로 바꾸며 루피를 공격하려 했고, 하지만 그 순간 도리와 브로기가 태양의 방패를 이용해 워큐리의 일격을 막아내는데요.
이처럼 오르성의 공격을 막아낸 엘바프의 전사들은 루피를 지키기 위해 머큐리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세턴은 도리와 브로기를 향해 강력한 독성분이 실린 구체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독성분이 실린 세턴의 공격에 도리와 브로기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게 되자 이내 루피는 야구 배트를 만들어 세턴이 날린 검은 구체들을 전부 튕겨내는데요. 결국 루피가 세턴의 기술을 전부 튕겨내자 이내 검은 구체들은 세턴과 머큐리 그리고 주피터를 향해 날아갔고, 마침내 검은 구체가 오르성과 함께 폭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던 오르성들이었지만 루피는 사기적인 회복 능력을 지닌 세턴을 떠올렸는지 이내 도리와 브로기와 함께 섬 뒤쪽을 향해 달리게 되고, 이어 폭발한 잔해가 사라지게 되자 루피는 데미지를 입지 않은 오르성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떤 공격을 퍼부어도 오르성이 데미지를 받지 않자 이내 루피는 그들이 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어 루피의 이야기를 듣게 된 도리와 브로기는 회복 능력을 지닌 종족의 이름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오르성의 사기적 회복 능력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시각 보니가 탈출 장소에 근접하게 되자 그곳에는 해군 중장 폼스키와 길로틴 그리고 레드킹이 주요 길목을 막고 있었고, 이어 이츠마데 마커스는 세틀라이트 요크를 발견하게 되며 영상이 송출되고 있는 시설의 위치를 묻게 됩니다. 이처럼 오르성 마커스와 요크가 마주하게 된 가운데 이어 해군본부의 최강전력 대장 키자루는 여전히 군함에 쓰러져 있었고, 이어 자신의 팔로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한편 키자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해병들은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하다 말하자 키자루는 자신이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처럼 베가펑크를 찌른 키자루가 이제는 전력으로 싸우고 싶지 않았는지 치료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 시각 북쪽 해안에 있던 해병들이 어떤 거대한 물체이자 형체를 발견하는데요. 그렇게 해군이 발견한 거대한 물체는 바로 고대왕국 시절 만들어졌으며 200년 전 마리조아를 덮쳤던 철의 거인이었고, 이어 철의 거인은 화염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채 미안해 조이보이 라는 철의 거인의 마지막 말과 함께 이번 원피스 1111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오르성 마커스는 영상이 송출되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그리고 라스조로는 냉기를 이용해 파시피스타의 기동을 멈춰 세우며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오르성들은 전부벌레 없이도 텔레파시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루치에게 들은 정보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고, 나아가 자신들의 전황을 실시간으로 알릴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머큐리는 폐양 스페기를 지니고 있을 만큼 오르성들 또한 사기적 능력과 더불어 폐양 스페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르성들의 강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루피는 오르성들이 불사의 존재라고 인식하며 결국 탈출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도리와 브로기가 그런 오르성을 바라보며 종족의 특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오르성들 또한 검은 수염처럼 특별한 혈통이거나 이무에게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한편 대장 키자루는 자신에게 내려진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전의를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당분간 키자루는 전장에 투입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즈니샤처럼 조이보이와 연관 있는 철의 거인이 마침내 부활하게 된 가운데 과연 사왕 밀짚모자였다는 철의 거인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섬을 탈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철의 거인을 바라본 오르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묘사될지는 다음 원피스 1112화를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피스는 앞으로 3주간 휴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오다쌤은 최근 별세한 토리야마 작가를 언급했고, 이어 잠시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나아가 넷플릭스의 실사판 원피스와 몬스터즈의 단편 애니도 꼭 봐달라는 인사말도 전했으며, 원피스는 이번 최신화를 기준으로 3주 후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